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동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동기기의 원리와 구조입니다. 그러면 동기기가 뭐냐? 동기기가 뭐냐? 동기기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와 자극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교류기를 동기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동기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동기발전기, 또 하나는 동기전동기입니다. 그러면 이 동기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발전소, 예를 들면 수력발전, 화력발전,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류 발전기가 다 동기 발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 발전기를 다른 말로 교류 발전기 또는 삼상 교류 발전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기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동기 발전기와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럼 동기 발전기에 전기를 공급하면 회전을 하겠죠. 그게 동기 전동기가 됩니다. 근데 이 동기 전동기 같은 경우를 무브화 운전하게 되면 얘가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동기 조상기가 됩니다.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즉 역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동기 조상기가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 동기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기 속도를 NS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기기라고 하는 것은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교류기를 동기기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동기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림을 그려서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N극이 있고 여기에는 S극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체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회전한다라고 보죠. 그러면 이 도체가 한 바퀴를 회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류기에서 배웠듯이 이러한 파형 하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한 바퀴를 회전했을 때 이러한 파형 하나가 발생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우리는 한 주기 또는 1사이클 또는 1헤르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회전수가 한 바퀴일 때 지금 극수는 지금 2개입니다. 주파수는 1Hz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극수가 2개가 된다면 여기에 N극, 여기에 N극, 여기가 S극, S극 되면 극수가 4개가 되겠죠. 그럼 이러한 파형이 2개가 나옵니다. 회전수는 1, 극수가 4개라면 주파수는 2Hz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에 의해서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극수를 2로 나누면 되는구나. 회전수가 1일 때, 그럼 식으로 적어보게 되면 F라고 하는 것은 2분의 P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회전수가 1일 때. 그러면 1초에 회전수가 N회 회전한다면 여기에 N회를 곱해야 되겠죠. NS. 그러면 주파수가 이렇게 되겠다. 그럼 극수가 2개이고 얘가 60회 돌게 되면 주파수는 60Hz가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식을 다시 NS는 P분의 2F가 됩니다. 여기서 P는 극수가 되고 F는 주파수가 되겠죠. NS는 초당 회전수인 RPS가 됩니다. 그럼 1초에 얘가 NS라고 하면 분당 회전수는 요것에 60배가 되겠죠. 1분은 60초가 되니까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 RPM이 됩니다.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 식이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라. 이때 동기속도 NS라고 하는 것은 극수에 반비례하고 주파수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기 발전기의 구조. 동기
발전기 구조. 일반적으로 동기 발전기는 계자가 회전하는 회전 계자형입니다. 회전 계자형. 직류기에서는 계자가 고정되어 있었고 전기자가 회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기기에서는 동기발전기에서는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고 계자가 회전을 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지금 동기발전기는 어디에서 사용한다고 했죠? 바로 발전소에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아주 큰 전력을 생산을 하겠죠. 그 얘기는 고전압 대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기자가 고전압 대전류인 전기자가 회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전압도 작고 용량이 작은 계자를 회전하는 것이 더 유리하더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전 계자형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기발전기의 구조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전기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전기자 내에 슬롯을 내고 도체를 넣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얘를 L1이라고 하면 얘는 L1 다시. 그리고 이 L1과 120도 떨어진 120도 회전되어 있는 여기를 L2라고 하면 반대쪽은 L2 다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120도 이동한 여기가 L3면 반대쪽은 L3 다시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L1 다시 L2 다시 L3 다시를 묶습니다. 하나로 묶는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L1, L2, L3를 선을 인출합니다. 여기에서 얘를 L1 그리고 얘를 L2 그 다음에 얘를 L3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다 묶은 이것을 우리는 N상, 중성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자, 동기발전기는 회전 계자형이다라고 했습니다. 전기자만 있으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자를 넣어줘야 되겠죠. 계자가 여기에 이러한 형태로 계자가 있게 됩니다. 여기를 N극, 얘를 S극. 그렇죠. 그럼 얘를 회전시키면 되겠네요. 원동기에 의해서 수차가 됐든 터빈이 됐든 엔진 발전기가 됐든 회전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N극, S극이 나오려면 우리는 전자석을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코일을 감고 이 코일에 전원을 인가를 하면 되겠죠. 그때 이 계자의 전원을 인가하는 애를 우리는 여자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기가 생산되는 이 코일을 얘를 이제 전기자. 얘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고정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속을 생산되는 이 부분을 우리는 계자라고 얘기하고 얘가 회전하기 때문에 얘를 회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계자가 한 바퀴를 회전하게 되면 L1, L2, L3의 전압이 6기가 되겠죠. 그걸 파형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 파형을 그리기 전에 이 코일이 지금 Y결선되어 있으니까 Y결선된 것부터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L1 그리고 여기는 L2 그리고 여기가 L3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점들이 다 L1, L2, L3 다시가 연결된 이 점이 N이 되는 거죠. N. 얘는 Y결선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때 계자가 한 바퀴 회전을 하게 되면 이러한 파형이 나오게 됩니다.
L1은 이러한 파형이 될 것이고요. 얘가 L1 한 바퀴를 돌았으니까. 그 다음에 L2는 얘보다 120도가 느린 이러한 파형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L2. 그 다음에 L3는 얘도 얘보다 120도 느린 이러한 파형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L3라고 하는 파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120, 120, 120도의 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만큼 120도, 여기도 이만큼 120도의 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삼상 교류를 생산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동기발전기 구조에서 각각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게 되면 첫 번째 고정자, 전기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정자, 전기자죠. 자, 이 고정자는 철심과 권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고정자는 철심과 권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철심은 0.35에서 0.5mm의 규소 강판을 사용을 합니다. 규소 강판 성층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규소 강판 성층을 하는데 이 규소의 함유량이 약 2에서 4% 정도가 됩니다. 우리 직류기에서는 규소의 함유량이 1.4%였죠. 1.4%는 이 직류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가 회전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규소를 많이 함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기기 같은 경우, 동기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소를 조금 더 넣을 수 있다. 그래서 2에서 한 4% 정도가 되고 이때 규소강판 성층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철손을 감소하기 위해서 철손 감소. 철손에는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이 있죠. 자, 두 번째 권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선은 2층권을 사용합니다. 2층권. 2층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슬롯에 권선이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2층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이 동기발전기가 소형인 경우에는 권선을 둥근 동선을 사용을 하고요. 이 동기발전기가 중형 또는 대형일 때에는 평각 동선을 쓴다. 평평한 선, 평각 동선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고정자, 전기자 권선이 아까 얘가 Y결선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이 전기자 권선을 Y결선 하는 이유, 이게 문제에 많이 나오겠죠. 전기자 권선을 Y결선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Y결선에 대해서 회로 이론에서 공부를 하셨다면 알 수 있는 첫 번째 상전압은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입니다. 따라서 상전압이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이기 때문에 절연에 유리하죠. 그죠? 코로나에 의한 절연 유리. 절연에 유리하다. 그렇죠? 코로나에 의한 권선의 열화가 감소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권선 내에 3구조파가
순환을 합니다. 하지만 Y결선 같은 경우에는 3고조파가 순환할 수 있는 통로가 없죠. 따라서 3고조파 전류에 의한 과열이 존재되지 않겠죠. 그죠? 3고조파 전류가 뭐 그냥 흐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Y결선은 중성점 접지할 수 있습니다. 중성점 접지가 가능하다. 이 중성점 접지를 가능하게 되면 이상전압 억제가 또 되죠. 이상전압 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기발전기는 Y 결선을 한다라는 내용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자, 얘를 회전자, 계자. 이 계자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철심이 있고 이 철심을 코일로 감겨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도 철심과 권선으로 되어 있다. 과 권선. 자, 전기자 같은 경우에는 철심이 0.35에서 0.5mm의 규소광판 성층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회전자 같은 경우에는 1.6에서 3.2mm의 조금 다른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연강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강판. 연강판 성층을 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권선 같은 경우에는 소형과 얘도 마찬가지로 중형 또는 대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중형. 소형에는 환동성 및 환동선 및 평각동선을 쓴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실제 문제에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형에서는 나동 선을 쓴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자기입니다. 여자기. 여자기라고 하는 것은 이 계자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설비를 여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자기에는 총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류 여자기라는 게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직류 여자기, 그 다음에 정류 여자법, 그 다음에 브러시리스 여자기. 여러분들이 이 여자기에 관련돼서도 얘기를 하자면 많이 얘기를 할 게 있겠지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직류 여자기라고 하는 것은 직류 발전기를 이용한 것입니다. 직류 발전기. 그러니까 보통 분권 또는 복권 발전기를 이용해서 직류 분권, 직류 복권 발전기를 이용해서 계자에 전원을 공급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직류 여자기라고 하는 것은 직류 발전기를 이용한 여자기다라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류 여자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동기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을 합니다. 이 동기 발전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정류기를 통해서 다시 여자기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류기를 이용한 여자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스스로. 그래서 정류 여자법은 동기 발전기에서 즉 전기자에서 발생한 전기를 이 정류기를 통해서 직류로 만든 다음에 얘를 여자기로 사용하는 방법이 정류 여자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정류 여자법을 이 정류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정지형 여자 장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브러쉬리스 여자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류 여자법이랑 비슷하지만 이때 우리가 동기발전기는 회전 계좌형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전 계좌가 아닌 회전 전기자형도 있겠죠. 그래서 브러쉬리스 여자기라고 하는 것은 회전 전기자형에서 발생한 전기를 정류기를 통해 여자기로 공급하는 게 브러쉬리스 여자기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여자기는 계좌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이며 직류 여자기, 정류 여자법, 브러쉬 여자기라는 것이 있다라는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조에서 마지막 네 번째로 냉각 장치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냉각 장치. 냉각 장치. 냉각 장치는 전기자의 전류가 흐르면 그에 따라 열이 발생하겠죠. 이 열을 제거해주는 장치가 이제 냉각 장치입니다. 그럼 이 냉각 장치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발전기가 소형이냐 또는 중형이냐 또는 대형이냐. 근데 대형에서도 저속도인 경우에 냉각 장치로는 공기 냉각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대형이면서 고속도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순행식, 물에 의해서 냉각하는 방식, 그리고 윤행식, 기름에 의해서 냉각하는 방식, 그 다음에 가스, 대부분 이제 수소 가스를 사용합니다. 수소 냉각 방식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대형의 저속인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수차 발전기라든가 그 다음에 엔진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공기 냉각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증기를 이용한 발전, 터빈 발전기죠. 터빈 발전기는 대형이면서 고속도이기 때문에 이 터빈 발전기에서는 순행식이라든가 윤행식이라든가 가스 냉각 방식을 사용하는데 대부분 수소 냉각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발전량 중에 원자력이나 화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다 대부분 터빈 발전기를 사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소 냉각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수소 냉각 방식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수소 냉각 방식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수소 냉각 방식의 특징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 수소는 공기에 비하여 여기 이제 공기 냉각 방식이 있고 수소 가스니까 공기에 비하여 비중이 7%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게가 수소가 공기에 비해서 그렇게 가볍다는 얘기예요. 밀도도 낮고 그 다음에 풍손이 10분의 1이에요. 풍손이 10분의 1배다. 풍손이 뭐죠? 바람의 저항에 의한 손실이 풍손이에요. 그러면 풍손이 10분의 1배니까 이 터빈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잖아요. 그죠? 고속도 발전기는 고속도 발전기에서 풍손은 상당히 중요하죠. 풍손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효율이 만약에 공기에 비해서 수소를 사용한다면 0.75에서 1% 정도의 효율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갖고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공기에 비하여
공기에 비하여 비열이 14배예요. 비열. 열을 뭐 저장할 수 있는 비열이 14배. 열 전도도가 한 6배 정도가 돼요. 뭐 6.7배 이렇게 되어 있네요. 6.7배. 그럼 비열이 크고 열 전도도가 높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냉각 효과가 좋다. 냉각 효과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죠?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세 번째는 공기에 비하여, 다 공기에 비하여. 이 수소 냉각기 같은 경우에 그 크기가 25% 감소가 되고요. 출력은 25%가 증가가 된다. 그래서 공기에 비해서 규모는 25% 감소하게 되고 출력은 25%가 증가가 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코로나 임계 전압이 높고 코로나가 뭐죠?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권선의 일부분에서 공기가 저렴파에 의한 방전이 코로나죠. 그럼 코로나가 발생하게 되면 권선이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조파가 포함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손실도 발생합니다. 근데 수소냉각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코로나 임계전압이 높다는 얘기는 코로나 발생이 적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코로나 임계전압이 높고 절연물 및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권선의 수명이 길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볼게요. 다섯 번째는 이 수소는 날아가면 안 되겠죠? 전폐형입니다. 다 밀폐되어 있다. 전폐형이기 때문에 불순물에 혼입이 없다.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전폐형이기 때문에 소음이 작다,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소 냉각 방식의 어떤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점도 있겠다. 여섯 번째. 수소가스 같은 경우에는 공기와 적절한 비율로 만나게 되면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폭발 위험이 있다. 그럼 폭발 위험이 있으면 얘를 방폭 설비를 해야 되겠죠. 방폭 설비가 필요하다. 이 방폭 설비가 필요하면 그만큼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죠. 설비비가 증가한다. 설비비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냉각 방식은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터빈 발전기나 여기 써 있네요, 그죠? 터빈 발전기. 그 다음에 대형 동기 조상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기 발전기의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분류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회전자에 의한 분류, 회전 계자형이냐, 회전 전기자형이냐, 아니면 유도자형이냐, 이런 게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동기에 의한 분류, 즉 발전기를 무엇으로 돌릴 것이냐, 수차냐, 터빈이냐, 엔진이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냉각 방식에 의한 분류, 공기에 의하냐, 아니면 물, 기름, 가스에 의한 냉각 방식이냐. 네 번째가 회전자 형태에 의한 분류입니다. 우리가 돌극형이냐 또는 원통형이냐 그에 따른 특징이 있겠죠. 첫 번째는 회전자에 의한 분류. 회전자에 의한 분류는 하나는 회전 계자형. 계자가 회전을 한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회전 전기자형. 전기자가
회전을 하는 형태이고요. 세 번째가 유도자형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회전 전기자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전 계자형입니다. 전기자가 대형으로 고전압 대전류이기 때문에 전기자를 회전하는 것이 어려워서 회전 계자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회전 전기자형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수한 경우나 또는 이제 소형 발전기에서 간혹 회전 전기자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도자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자도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전기자도 가만히 있습니다. 둘 다 고정자이고 이 계자와 전기자 사이에 유도자가 회전하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얘는 고주파 발전기 400Hz 이상의 고주파 발전기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회전 계자형을 사용을 하는데 왜 회전 계자형을 사용을 하느냐? 이게 또 문제에 나옵니다. 회전 계자형을 사용하는 이유.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전기자가 고전압 대전류 대용량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압이 높기 때문에 절연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높은 전압에 있는 게 회전을 하는 것보다 낮은 전압의 직류 계자가 회전하는 것이 더 절연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기자는 고전압, 대전류, 그 다음에 대용량이기 때문에 얘를 회전하는 것보다 이 계자라고 하는 것은 직류 약 100에서 한 250V의 전압이고 전력 소모가 작은 소용량이다 이런 얘기죠. 즉 계자가 전기자보다 전압도 낮고 전류도 낮고 소용량이기 때문에 어때요? 절연에 유리하겠죠. 절연에 유리하다. 그리고 절연에 유리하다는 얘기가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전 계자형을 사용한다. 두 번째, 자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전기자는 Y결선이라고 했습니다. 전기자가 Y결선. 그럼 Y결선이면은 L1, L2, L3 그 다음에 중성선 N상의 전선이 나와야 됩니다. 즉 얘는 전선이 4가닥이죠. 4가닥. 근데 계자를 보시게 되면 얘는 직류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자는 2가닥입니다. 그러면 발전기에서 4가닥을 회전시키는 것보다 즉 4가닥을 외부에 연결하는 것보다 2가닥을 회전하면서 외부에 연결하는 게 구조적으로 간단하겠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간단하다. 구조적 간단. 그렇죠. 계자가 구조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회전 계자형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 세 번째. 이 전기자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은 권선입니다. 권선. 코일이라는 얘기죠. 근데 계자를 이루고 있는 것은 대부분 철심이에요. 이 철심에 코일을 감은 형태이고 전기자는 전기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권선이 이루고 있어. 그럼 얘가 어떠돼요? 더 튼튼하다. 즉 계자가 철의 분포가 즉 철이 더 많기 때문에 철의 비율이 더 많기 때문에 더 튼튼하기 때문에 튼튼한 애를 회전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네 번째는 자 고장시 여러 가지 고장이 있을 수 있겠죠. 고장시 과도 안정도를 높이기 위해 서는 관성이 커야 돼요. 그래서 관성을 크게 하기 쉽다. 회전자 관성을 크게
하기 쉽다. 그래서 회전 계좌형을 사용을 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1번이랑 2번만 보더라도 회전 계좌형을 사용하는 이유가 명확해지겠죠. 고전압, 대전류를 회전시키는 것보다 저전압, 소전류의 계좌를 회전하는 게 전기적으로 유리하고 네가닥을 외부로 인출하는 것보다, 즉 네가닥이 회전하는 것을 인출하는 것보다 두 가닥이 회전하는 것을 외부로 인출하는 게 구조적으로, 즉 기계적 구조적으로 간단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좌가 철의 분포, 철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튼튼한 것을 회전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고장 시 과도한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회전자의 관성을 크게 하기가 계좌가 전기자보다 훨씬 더 편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기발전기의 분류에서 두 번째는 원동기에 의한 분류입니다. 원동기에 의한 분류. 뭐 이거는 뭐 얘기할 게 별로 없죠, 그죠? 얘가 수차냐, 아니면 터빈이냐, 아니면 내연기관의 엔진 발전기냐, 뭐 이거인 거죠. 그래서 얘는 수차 발전기 또는 뭐 터빈 발전기 또는 엔진 발전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냉각 방식에 의한 분류. 이거는 우리가 아까 수소 냉각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한번 얘기가 된 거죠. 뭐 소형이나 중형이나 대형인데 대형 중에서 이제 저속으로 회전하는 애들은 공기 냉각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했고, 대형이면서 고속도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순행식이라든가 또는 뭐 기름에 의한 유냉식이라든가 가스에 의한 가스 냉각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계좌, 회전자의 형태에 의한 분류. 회전자 형태에 의한 분류. 이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게, 우리가 회전자가 계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계좌가 이렇게 생긴 계좌가 있고요. N극, S극. 그리고 계좌가 이렇게 생긴 계좌가 있습니다. N극, S극. 얘를 돌, 극, 형, 뭐 다른 말로 철, 극, 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돌극이라고 하는 건 돌출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얘는 돌출되지 않았으니까 얘는 비돌극형, 뭐 다른 말로 얘를 원통형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얘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얘는 극수가 많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 N극과 S극의 구분이 확실하잖아요. 확실하기 때문에 극수를 많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N극과 S극이 사실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극수를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극수가 적다. 보통 2극이나 많아야 4극 정도의 극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는 동기속도 NS라고 하는 것은 P분의 120F입니다. 우리나라에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는 60Hz인데 극수가 많으면 어쨌든 주파수는 동일할 거 아니에요. 일정하다 이거죠. 일정하다. 그러면 극수가 많으면 회전수는 작아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쓰겠어요? 저속기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얘는 극수가 작아요. 그럼 극수가 작으면 똑같은 주파수를 내기 위해서는 회전수가 높아야 되겠다. 그렇죠? 이게 작으면 회전수가 높아야 된다. 그럼 얘는 고속기에 사용이 돼요.
고속기에 사용한다. 그럼 저속기로 대표적인 게 수차 발전기 또는 엔진 발전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고속기는 터빈 발전기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계자가 있고 요 주변에 전기자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전기자와 계자 사이, 여기 전기자와 요 계자 사이,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공극이라고 하죠. 공극. 공극이다라고 해요. 그럼 얘를 보면 여기는 공극이 작고 여기는 공극이 크네요. 얘는 공극이 불균이래요. 불균형, 불균일 이렇게 얘기하죠. 얘는 공극이 일정해요. 균일하다. 그럼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요 방향에 XT, 요 방향에 XQ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XD는 뭐고 XQ는 뭐냐? XD는 직축 동기 리액턴스예요. XQ는 가로 횡축 동기 리액턴스 이렇게 돼요. 그럼 이 값과 이 값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돌극형에서는 얘랑 얘랑 다른데 어떤 게 크냐면 요게 커요. 그러니까 XT보다 XQ보다 XT가 크니까 즉 직축 동기 리액턴스가 횡축 동기 리액턴스보다 크다고요. 이렇게. 근데 얘는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기 때문에 XT와 XQ가 같아요. 그러니까 직축 동기 리액턴스와 횡축 동기 리액턴스가 같고 뭘로 가냐면 동기 리액턴스로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전자 형태에 따라서 돌극형, 철극형, 그 다음에 원통형, 비돌극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각각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